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운동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는 날인데, 심장은 그 자체로 운동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심장 뛰는 그것이 여기 맥 뛰는 거를 이렇게 집어보면 톡톡톡톡 뛰죠. 이것이 심장이 그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거예요. 그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은 평생 동안을 운동을 하는데, 그럼 언제 쉬느냐? 쉬는 시간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똑딱 할 때에 그 딱 하는 0.5초, 그게 쉬는 시간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몸 밖으로다가 우리가 그 심장이 약한 사람들한테 좀 할 수 있는 운동이 뭐가 있겠는가? 그러면은 혀 운동, 혀를 입안에서 계속 돌리는 거죠. 예. 아래 위로 돌려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 심장 기능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이제 경락으로 들어가면은 팔꿈치 여기가 소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예. 여기 소해 여기를 눌러주고, 심장은 원래 여기에 소장하고 심장하고 경락 여기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소장은 밖으로 흐르고 심장은 안으로 흘러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오면 소해. 그래서 이 소해를 눌러주고 이 새끼손가락 쪽으로다가 여기를 계속 이렇게 눌러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거 설명하면서도 심장에 들어가고, 또 간을 설명하면서도 심장에 들어가고 계속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뚝이 굵은 사람들, 여기가 얼른 얘기해서 여가 굵은 사람이 있죠. 여가 예. 그러면은 여가 막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여기 막 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심장이 약한 사람이. 그래서 어디를 가서로 이렇게 얼굴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심장이 기능이 좋냐 안 좋냐를 판단할 때, 일단 금수용 체질은 안 좋은 걸로 보고, 그러니까 그 몸으로 봤을 때 여가 살이 찐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혀가, 심장이 약하면 좀 혀가 둔해요. 예, 그 말소리가 조금 둔해요. 근데 말소리가 어둔한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안 가죠? 말이 느린 사람하고 말이 어둔한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말이 느린 사람은 심장이 약한데 어둔해. 말을 했는데 분명히 기억이라는 말을 했는데 기억이라는 말이 안 되고 뭐 그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다가 말이 어둔해. 그거는 혀뿌리가 굳어서 그래요. 혀뿌리. 그럼 혀뿌리는 어디서 주관하느냐면요, 비장에서. 그러니까 비가 약한 사람이 이 목소리가 그렇게 이제 말이 어두난다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오늘은 운동과 호흡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과유불급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과유불급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넘치는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뭔가가 조금 부족하게 살아야 돼. 조금 부족하게. 근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넘치게 산다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는가 하면 활성산소가 있고 항산화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왜 나오느냐 이거지. 근데 이 운동에 연관되는 것이 활성산소와 항산화제는 꼭 이게 운동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프로 운동 선수들, 프로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수명이 짧아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운동을 많이 하면은 그 사람은 오래 살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는데 오히려 수명이 짧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유불급이다 이거예요. 넘쳤기 때문에 부족함만 못한 것이죠. 예. 근데 이 활성산소라는 게 어떻게 생기느냐? 그럼 우리가 숨을 쉴 때
분명히 숨은 코로 쉬어야 됩니다. 코로 들어가서 나올 적에도 코로 나와야 되는데 입으로 들어가. 격한 운동을 하거나 막 등산을 하거나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돼? 코로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입으로 들어가. 그러면 입으로 들어가는 숨은 엄청 많아. 엄청 많고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축적이 돼 있어. 안 나오고 축적이 되면은 그 활성산소라는 어떤 군락을 이루어가지고 서로 세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산화제라는 건 뭔가 하면 이 활성산소를 내보내야 되는데 그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항산화제라는 얘기야. 근데 이거를 또 약으로 만들어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산화제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항산화제가 많으냐 적으냐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약을 만들어 먹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나중에는 그 약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결국은 활성산소보다 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요번에 그 유튜브에 보니까 허용호 대장이 71살에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양반이 그 등산의 대가 아니야. 예. 뭐 저기 어제 거기 거기 산 뭐 몇 개를 뭐 갔다 오고 뭐 이래가지고서 허용호 대장 하면은 산악인으로서의 상징적인 인물인데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산을 갔다 오고 운동을 많이 했는데 왜 죽냐 이거지. 그거예요. 넘쳤다는 얘기지. 근데 넘치는 것은 뭐 때문에 넘쳐? 활성산소 때문에.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방법을 그거를 내가 만들어야 돼. 내 몸에서. 그래서 활성산소를 없애는 제일 좋은 식품이 곡식이에요. 곡식에는 활성산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면은 곡식이 항산화제 역할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야채. 그래서 우리가 콩이나 야채를 많이 먹으라는 이유가 그냥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물론 먹어야 되지만은 사실은 이 활성산소를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안 먹으면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 그렇기 때문에 이 뭐든지 넘치면 안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전부 보면은 어저께도 내가 식당에 갔었지만은 세상에 막 곱빼기를 막 이렇게 시켜서 먹는 사람들 또 무한리필 하면은 그냥 커면 또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그걸 어떻게 다 먹나 몰라. 하여튼 다 먹어. 그러면 자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가끔 하죠. 음식을 요만큼 먹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소화시키고 내 몸에 영양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 몸에 에너지가 요만큼이 나가야 돼. 내 몸에 에너지가 안 나가고서는 그거를 소화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음식을 이만큼을 먹었어. 그러면 또 에너지가 얼마 나가야 돼? 이만큼이 나가야 돼.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이제 젊은 사람들 지금 뭐 20대 30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기운이 있으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소화를 시키고 다 할 수 있다 가상을 하더라도 그러면은 평생을 20대에 있느냐 이거요. 그 사람도 나이가 먹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에너지가 지금부터 이렇게 많이 나가버리면은 나중에 늙어가지고서는 내보낼 에너지도 없는 거야. 그때도 이만큼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또. 먹었으니까. 그래서 소식을 하라는 이유가 작게 먹어서 내 몸에 에너지가 작게 나가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에너지가 자꾸 보충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요즘 사람들은 항상성이다. 또 면역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죠. 그게 내 몸의 면역이 약하면은
결국은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갑자기 오는 것도 아니고 10년, 20년부터 전부터 시작돼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만들지를 말아야 되고, 첫째는 그러려면 운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땀이 날 정도에서 운동을 그쳐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람 있나요? 없죠. 거의 다 보면 막 땀을 흘려가지고 서로 그래야 뭐 시원하다나 어쩌다나 해가지고 그냥 땀을 흘리더라고. 헬스장에도 가보면 막 그렇게 하고, 또 뭐 에어로빅이니 뭐 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첫째는 활성산소를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만들었으면 항산화제를 만들어서 내보내야 돼.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곡식은 활성산소가 없기 때문에 이 항산화제 역할을 크게 하죠. 그러면 차선책으로 또 뭐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소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저께도 어떤 그 카톡에 그 소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는데 주겸이라는 거 있어요. 9번을 긋는 주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주겸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항산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운동을 심하게 했거나 아니면 등산을 갔다 왔거나 했으면은 천일염, 그 주겸이라도 먹어주라고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나는 산에 갔다 와서로 땀 흘리고 왔다니까 개운하다. 지금이야 그렇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활성산소로 인해서 내 몸이 어떻게 돼요? 질병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첫째는 안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활성산소를 만들었으면은 항산화제를 만들어서 내보내야 돼. 약으로 먹지 말고 곡식으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야채, 콩 이런 거를 먹고, 그렇게 하고 차선책으로 돈이 좀 있으면은 주겸도 사 먹고. 네.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거를 예방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운동과 호흡, 여기 호흡도 이게 엄청 중요해요. 네.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내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코로 호흡을 하라고 해서 코가 만들어진 거예요. 입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근데 코로 호흡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지난 시간인가도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코로다가 호흡을 하면 이 코하고 이 목 사이에 7개의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이, 그것을 어디로 가는가 하면 뇌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하면은 뇌를 안 받고 돌아가지고 폐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직접 안 들어가요. 네. 그런데 입으로 호흡을 하면, 막 찌국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입으로 호흡을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폐병 환자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어찌됐든 넘치면 안 된다. 이해가 갔죠? 예. 첫째는 활성산소를 만들지 말아라. 이것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운동은 적당히. 이해가 됐어요? 예. 그 질문하세요. 예. 그러면 활성산소라고 하는 건 지금 생식도인께서는 운동할 때 만들어지는 활성산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활성산소라는 것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한 산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서 산소가 100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들어오는 게 120이다. 그럼 남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한 거 이상의 남는 거를 활성산소다. 그럼 질문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아까 음식물을 먹으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네, 그랬죠. 그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말씀은 효소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가요? 효소. 네.
우리 몸에서 효소가 고갈이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걸 에너지라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효소가 없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거, 아무리 영양가 있는 걸 먹었어도 분해를 못해요. 그래서 효소가 중요한 건데 그 효소를 생으로 먹었을 때에 얼른 얘기하면은 생식으로 먹었을 때에 우리 몸에서 효소를 만들죠. 비장에서. 근데 생으로 안 먹고서로 효소를 우리 몸에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요? 약초로 다 담그는 그 효소 있죠. 그것도 차선책으로다가 그거라도 먹어주라는 얘기지. 그러면 다음에 효소에 대해서 한번 해주시면 더 드시기가 좋죠.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효소에 대해서 효소하고 경락하고 같이 해주세요. 이거 엄청 중요한 건데 지금 세계에서 제일 효소를 많이 하는 데가 일본의 만다 효소. 예. 거기는 완전 기업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 지금. 예. 자, 이해가 갔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